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한림대학교 의예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대학들이 속속 2024학년도의 입시의 결과들을 발표하고 있죠. 대부분 대학들은 4월이나 5월 정도 되면 2024학년도 모집 요강이 나오고 또 입시의 결과들도 발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의대 증원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아직도 조금 안개 속이죠. 실제 몇 명 정도 증원이 이루어질지, 또 대학마다 얼마나 인원이 할당이 될지, 또 각 대학의 여러 가지 전형 중에서 모집 인원이 얼마나 분산이 되어질지 알 수가 없긴 하지만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것은 분명할 것 같아요. 조속하게 이런 부분들이 좀 빨리 마감이 되고 정리가 되고 모집 요강에서 명쾌하게 답이 나와야 우리가 2025학년도 입시를 준비하시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또 재수생들이 뚜렷한 공부의 방향을 잡고 진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한림대학교가 2024학년도 입시의 결과를 발표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대 학생 정원 배정 결과죠. 이게 처음에 이제 2,000명이 증원이 되어지겠다라고 해서 배정되어졌던 결과를 바탕으로 보면 강원 지역에는 4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의과대학이. 4개의 대학이 있고 현재 4개의 대학에서 선발한 인원이 267명인데 증원 인원이 약 165명 해서 전체 선발 인원이 432명을 선발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고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강원 지역의 4개 대학의 의대 증원 인원은 사실 매우 적죠. 보시는 것처럼 165명이기 때문에 전남 전북 지역이 215명, 부산 울산 경남이 361명, 경기 인천이 361명, 그 다음에 충남 충북은 무려 549명인데 비해서 강원 지역은 보시는 것처럼 의대 증원 인원이 165명이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의대 증원 인원이 적습니다. 자, 2025학년도 시행 계획을 바탕으로 보면 이게 2024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이고요. 2025학년도 시행 계획을 바탕으로 봤었을 때 강원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역 인재 선발 비율이 약 33%로서 다른 지역 경남이나 경북 또는 전남이나 전북, 충청 지역에 비해서 지역 인재 선발 비율이 줄어요.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의대 증원이 늘어나게 되면 지역 인재 선발 비율이 적어도 한 50%, 60%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지역 인재 활당 인원이 대부분일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어질 수 있고요. 강원대학교는 현재 49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49명을 강원대학교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10명,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에서 14명,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9명을 선발하고 있는데 예정되어진 증원 인원은 132명으로 의대 증원을 늘리는 거로 계획이 잡혀져 있긴 하지만 최종적인 인원은 여기서 수정이 될 가능성이 높죠. 최근에 이제 발표된 내용들은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50에서 100% 내용 내에서 의대 정원을 조율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 그게 어느 정도 되어질지는 아직 잘 모르겠죠. 그렇죠? 하지만 일단 의대 정원이 늘어나게 되면 어디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냐면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의 인원이 많이 배정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자, 연세대학교 미래는 지금 93명을 선발하고 있고 증원 인원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0명 정도로 증원이 되기 때문에 증원 인원이 사실상 7명 정도이기 때문에 연세대학교 미래에는 의대 증원 인원과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대학이 되겠죠. 보시는 것처럼 지역인재 전형은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에서 21명을 선발하고 있고 학생부 교과에서 16명,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15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한림대학교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25명을 선발하고 있고요. 지역인재 전형에서 19명을 선발하고 있고 현재 76명, 그리고 증원 인원이 100명, 24명 정도 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실제 얼마나 인원이 늘어나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지역인재 전형으로 인원이 분산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100% 지역인재 전형으로 인원을 넣기보다는 지역인재 전형에 대략적으로 전체적으로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60% 정도까지 맞춰야 되기 때문에 60% 선에서 지역인재 인원이 채워지면 그 나머지 인원들은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분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림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의 인원도 소폭 증가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톨릭 관동대학교는 현재 49명을 선발하고 있고 학생부 교과에서 15명,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에서 9명을 선발하고 있는데 예정된 인원은 100명이에요. 그렇죠. 51명이 늘어난다고 가정하게 되면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이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죠. 강원 지역은 4개의 대학이 있는데 이 4개의 대학이 지역인재 전형을 둘로 양분지어서 진행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은 강원대학교와 카톨릭 간동대학교에서 선발하고 있고 학생부 종합지역인재 전형은 한림대학교 그리고 연세대학교 미래는 학생부 종합지역인재 전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학교당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수의 내신 등급을 보도록 하면 강원 지역이 이제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학생 수가 적다는 점을 우리가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3학년 평균 학생 수가 전국 단위로 봤었을 때 174명이에요. 3학년 평균 학생 수가 강원 지역이 115명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쭉 보시면 사실 전남 지역 다음 지역으로 학생 수가 매우 적은 지역이고 이렇게 학생 수가 적으면 1등급의 학생 수가 적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등급의 학생 수가 경기가 10명일 때 강원이 5명이고 전국 평균이 7명으로 봤었을 때 그만큼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강원 지역의 학생들이 1등급의 학생 수가 그만큼 적다. 이런 점들을 보실 수가 있고 1등급과 2등급의 학생 수도 13명이기 때문에 그만큼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1등급의 학생 수가 적다라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고등학교 학생 수가 25명에서 13명 미만인 학교 수를 보시는 것처럼 전남 지역이 21명이고 강원 지역이 20명이에요. 20개 학교가 있거든요. 그만큼 전남이나 강원 지역에 소규모 학급들이 많이 보존이 되어져 있고 소규모 학급인 경우는 1등급의 학생 수가 적다는 이런 불리한 점이 있다는 얘기고 하지만 1등급의 학생 수는 적지만 최상위권의 몇 명의 학생들이 내신을 쓰게 되면 결국 1.0이라는 내신 성적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높죠. 보셨던 것처럼 서울이나 경기 지역의 학생 수가 많고 그런 경우에 1등급의 숫자는 많지만 학생들이 내신을 나누어 갔다 보니까 1.0, 1.1의 내신이 나오기가 어렵고 반대로 전남이나 강원 지역은 1등급의 학생 수는 적지만 소규모 학급에서 학생 몇몇이 내신을 쓰게 되면 1.0이나 1.1의 내신 성적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의대를 진학을 하는 경우에 의대를 진학을 하려고 하고 내신 성적이 1.0이나 1.08이나 1.09, 1.1의 내신 성적을 요구한다면 결국은 보시는 것처럼 전남이나 강원이나 경북 또는 전북 같은 이러한 25개 미만의 학교들이 내신 성적에서는 유리하다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한림대학교를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림대학교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2024년도에서 2025년도 시행계획을 보시면 시행계획에서는 76명을 선발하게 되어지되 정시에 37명 인원을 30명으로 줄이는 대신 이 7명의 인원을 첫 번째는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에서 4명을 더 늘리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에서 3명을 늘려서 19명을 선발하는 거로 계획이 잡혀져 있는데 만약에 76명에서 100명으로 24명이 늘어나게 된다면 아마도 대부분의 인원이 어디에 배정될 것이다?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에 배정이 될 가능성이 높을 거고 그리고 일정 정도의 인원이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의 인원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의 인원은 25명에서 한 27명, 8명, 또 30명 이내의 안팎에서 증가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림대학교 의대가 각광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한림대 의대는 사실상 모든 학생들이 가장 희망하는 의과대학은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주요 의과대학이죠. 근데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의과대학이 사실상 매우 어렵죠, 경쟁이. 첫 번째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의과대학은 경남, 경북,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강원 지역의 내신 성적이 우수한 모든 학생들이 합류되는 지점이고 또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원서를 쓴다면 자사고 학생들, 과학고 학생들, 영재고 학생들이 유일하게 원서를 쓰는 지점이 바로 서울, 경기 지점이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워요. 그래서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이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의과대학을 가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점이죠. 그러면 결국은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내신 성적 1.1, 1.2의 우수한 내신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원서를 쓸 수 있는 첫 번째 선택지가 바로 어디냐면 바로 강원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서울, 경기, 인천의 의과대학은 누구나 희망하지만 학생들이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학생들이나 타 지역의 학생들이 서울, 경기, 인천 다음으로 꼽는 첫 번째 지점이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바로 강원이고, 강원 지역의 한림대학교,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미래가 가장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지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 지점으로 가면 바로 충청 지역이죠. 충청 지역으로 가면 의과대학이 6개 대학이 있잖아요. 순천향대학교, 그 다음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을지대학교, 건양대학교, 단국대 천안이나 아니면 건대 글로컬까지 대학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져 있고, 충청 지역의 의과대학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러고 나면 다시 전남과 경북 지역으로 나눠지는 지점이기 때문에 사실상 강원 지역, 특히 강원 지역에서도 한림대학교는 상위권 학생들이 희망하는 의과대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한림대학교나 연세대학교 미래를 모르거나 관심을 갖지 않는 학생은 거의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림대학교는 일단 전형의 방법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1단계 배수 5배수를 선발하고 면접의 30%를 반영하고요. 면접일자는 전년도 기준으로 수능 이후 12월 6일이 면접일자고, 면접을 한림대학교, 울산대학교, 그 다음에 카톨릭대, 성균관대학교, 서울대학교가 동일하게 MMI 면접의 대표 주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한림대학교는 총 30분 내외의 3개의 면접실에서 인성, 상황, 모의 면접, MMI 형식의 면접을 진행하고 있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세계 영역 등급 합의화, 세계 영역 등급 합의 4, 그 다음에 과탐은 2과목 평균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영어를 포함할 경우에는 영어는 1등급을 맞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하고 보시는 것처럼 전형의 방법은 차이가 없고 단지 모집 인원의 차이가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도 동일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형의 방법, 면접일자, 면접의 평가 방법,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전년도하고 달라지는 건 없고, 가장 큰 특징은 한림대학교가 올해 결국은 모집 인원이 증원이 되어지면서 결국은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의 인원이 큰 폭으로 늘어날 거고, 그 다음에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의 인원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 점이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한림대학교는 서류평가 방법에서 학업 성취 역량의 30%, 그 다음에 전공 적합성의 30%, 발전 가능성의 20%, 인성의 20%를 반영하고, 이 내용은 2024학년도 서류평가 방법과 동일하고요. 2024학년도와 2025학년도의 서류평가 방법은 변화가 없습니다. 자, 한림대학교에서 실시하는 면접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아시는 것처럼 이제 한림대학교는 대표적으로 MMI 형식의 면접을 취하는 학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내용은 한림대학교 2024학년도 면접 기출문제 중에서 인성 관련된 면접을 보고 계십니다.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어떠한 내용들이 면접에서 출제가 되어지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한림대학교 면접일자가 12월 6일이에요. 12월 6일이면 다른 대학에 비해서 면접 일자가 매우 늦은 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수능을 11월 16일, 11월 17일 정도의 수능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12월 6일까지면 준비 기간이 충분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면접을 준비하기에 시간이 충분하다, 이것도 장점이지만 다른 학생들의 경우는 수능 전에 면접을 받거나 아니면 수능 이후에 바로 면접을 한두 번 정도는 대학에 가서 실제 면접을 본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한림대학교처럼 수능 이후 한참 있다가 면접을 보는 경우들은 학생들이 면접에 대한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져 있고 실전적 면접의 경험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학생들의 면접에 대한 평가가 높아요. 이런 점들이 반대로 면접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많다의 반대적으로 불리한 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입시의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림대학교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은 2024년도에 전년도에 비해서 경쟁률이 많이 떨어졌죠. 전년도에는 31.15의 경쟁률이었다가 2024년도의 경쟁률은 21.81로 경쟁률로 하락했는데, 저렇게 경쟁률이 하락한 이유는 뭘까? 결국은 뭐냐면, 많은 분들이 원서를 쓰게 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딱 두 가지.
많은 분들이 원서를 쓸 때 모든 분들이 보는 건 딱 두 가지. 그게 바로 전년도의 입시의 결과거든요. 전년도 입시 결과 합격생의 내신 등급 컷이 얼마였었냐? 전년도의 경쟁률이 얼마였냐? 이거를 보게 되고 결국 이 내용을 바탕으로 원서를 쓴다는 점이죠. 수시든 정시든 모든 분들이 원서를 쓸 때 대학에서 발표한 자료를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올해 원서 지원이 어려운 점은 전년도와 모집 인원의 변화가 큰 폭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전년도 데이터를 바탕으로 원서를 쓰면 되겠지만 보시는 것처럼 전년도에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의 모집 인원이 21명이었는데 이 인원이 만약에 30명이 되어졌다. 또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의 모집 인원이 19명이었는데 이게 39명이 됐다라고 한다면 모집 인원의 증가폭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결국은 전년도의 입시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는 원서 지원이 사실상 의미가 없어지거나 전년도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는 원서 지원의 신뢰도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서 지원의 기준을 잡기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 점이 가장 올해 2025학년도 원서 지원의 어려운 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찍부터 조금씩 입시를 준비하고 또 분석하는 과정들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2023년도에는 경쟁률이 31.15의 경쟁률이었고 그 다음에 예비 순위가 20명 모집에 10명이기 때문에 충원율이 50%밖에 충원율이 나오지 않았죠. 보시는 것처럼 50%, 39.1%, 74%, 26.1%라고 하면 사실상 한림대학교에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결국은 이동할 때 어디로 이동하지 못한다는 얘기냐면 서울 경기권의 의과대학으로 이동이 매우 어렵다는 얘기죠. 가천대로 이동하는 것도 어렵고 아주대로 이동하는 것도 어렵고 그 다음에 인하대 이동도 어렵고 그 윗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경희대나 아니면은 중앙대 또는 이화여대 정도로 이동을 하게 되어질 때 실제 이동률이 떨어진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2024학년도에 달라지는 점은 2024학년도는 경쟁률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하락했지만 예비 순위가 21명 모집에 22명, 충원율이 104.8%이기 때문에 사실상 한림대학교에 합격한 학생들이 상위대학으로 연쇄적으로 많이 이동했다는 점을 볼 수가 있어요. 충원율이 전년도에 비해서 2배 이상 증가했다는 점을 볼 수가 있고 여기에 따라서 학생부 등급을 보니까 70%의 성적은 1.26으로 동일하지만 첫 번째는 평균 성적에서는 전년도에 1.21에서 1.41로 내신 성적이 많이 하락했고 그 다음에 최저 성적도 1.48에서 2.72까지 내신 성적이 많이 하락했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보실 때 이렇게 대학들이 평균 점수 70% 특히 최저 점수를 공개하는 경우들이 있죠. 최저 점수를 공개하는 경우들은 첫 번째는 원서를 지원하시는 학생이나 부모님들에게 올바른 입시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인 목적도 있겠지만 부모님들이 이렇게 또는 학생들이 최저 점수를 확인하게 되어지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한림대학교의 최저 점수가 2.7이었어. 그러면 나는 학생부의 우수성이 있어. 학생부가 좋아. 이러니까 나는 2.7인데 나는 내신 성적이 1.78이야. 그러면 한림대학교의 원서를 써도 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결국은 뭐냐면 최저 점수를 공개하는 게 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 입시에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의 목적이 있겠지만 실제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은 이 최저 성적을 봄으로 인해서 이 대학 또는 이 대학의 합격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희망을 갖고 원서 지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 상향 지원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우리가 특히 의대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내신 성적에만 의존해서 원서를 쓰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걸 알아야 돼요. 특히 우리가 수시에 원서를 쓸 때 본인의 내신 성적을 진학사나 UA 같은 데 입력하고 전년도 내신 성적을 기준으로 해서 합격 가능성을 예측해서 원서를 쓰는 이런 데이터 기반의 원서 지원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맞을 수가 없어요. 왜? 수시는 정성평가 전형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2025학년도는 의대 정원이 대폭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데이터 기반의 원서를 지원하실 수가 없고 2025학년도의 입시의 경향에 대한 부분들을 면밀하게 분석하셔야 되고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생부의 종합적인 경쟁력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를 날카롭고 예리하게 분석해야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최초 합격자 대비 최종 합격자 학생부의 등급을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최초 합격자 학생부의 등급 평균 점수 70% 최저 점수. 그 다음에 최종 등록자의 학생부의 등급 평균 70% 최저 점수를 비교하는데, 자, 2024년도와 2025학년도를 비교해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2023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디가 되어져 있냐 하면 최초 합격자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이 바로 밑에 있는 게 최초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이 되어져 있는 게 최종인데 2023년도는 최초와 최종 합격자 간의 내신 성적 차이가 거의 없죠. 그렇죠? 거의 없는 이유는 첫 번째는 충원율이 50%밖에 발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초 합격자라는 얘기는 뭐냐면 한림대학교 의학과에 최초로 붙은 학생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최종 합격자라는 얘기는 최초 합격한 학생들 중에서 상위 대학에 중복하게 됨에 따라서 다른 대학으로 빠져나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추가 합격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합격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최초 합격자와 최종 합격자 사이에는 결국은 뭐냐면 충원 이동이 발생이 되어질, 그 충원 이동이 그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보시는 것처럼 충원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최초 합격자와 최종 합격자 간의 내신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단 2024년도로 가면서는 충원율의 전년도에 비해서 50%에서 104.8%로 2배 이상 증가하게 되어짐에 따라서 보시는 것처럼 70% 성적에서는 1.16, 1.14로 큰 차이가 없지만, 보시는 것처럼 70%의 성적, 평균 성적과 그 다음에 최저 성적에서는 전년도에 비해서 내신 성적 편차가 크게 벌어짐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결국은 뭐냐면 한림대학교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은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첫 번째는 한림대학교 학교생활 우수자에 선발하는 최초 합격자 20명과 그 다음에 추가 합격되는 20명 사이에서의 편차가 많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은 뭐냐면 1번부터 시작해서 40번까지 학생들의 등 사이에는 결국은 뭐가 많이 편차가 있냐면 내신 성적의 편차, 학생부의 종합적인 경쟁력의 편차가 발생이 되어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더군다나 수능체제가 들어가게 되면 수능체제 미충족이 발생이 되어지기 때문에 최초 합격자 20명, 추가 합격자 20명에서 40등이 아니라 그 중간에 뭐가 들어가요? 수능체제 미충족이 발생이 되어지면 결국은 충원율은 100%지만 등수는 1등부터 60등이나 80등까지도 해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위 구간으로 가면은 결국은 내신 성적의 편차폭이 발생이 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한림대학교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은 이런 점을 기대하실 수가 있겠죠. 한림대학교의 충원율이 높아진다면 결국은 내신 성적이 큰 폭에서 하락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점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은 보시는 것처럼 전년도의 경쟁률이 12.50, 그 다음에 2024년도의 경쟁률이 9.50으로 경쟁률은 소폭 하락했고, 보시는 것처럼 예비 순위는 4명, 4명이기 때문에 충원율은 높지 않아서 충원율은 22.2%, 25%의 충원율을 보여주고 있고요. 70%의 내신 성적이 3.39, 최저 성적이 무려 5.03, 평균이 2.48 정도의 내신 성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원 지역의 의과대학은 4개가 있어요. 바로 강원대학교, 카톨릭 관동대학교,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미래와 한림대학교가 있는데, 이 4개의 대학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지역인재를 선발하는 대학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원대학교, 카톨릭 관동대학교가 있는 거고,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을 실시하는 학교는 연세대학교 미래와 한림대가 있는 거고요. 결국 연세대학교 미래와 한림대학교는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이기 때문에 강원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 학생부 종합 전형에 적합한 학생들을 선발한다고 보실 수가 있고, 그러면 그 학생들, 그 학교는 자사고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렇죠? 자사고여야만 실제 이 정도의 내신 성적으로 합격 가능성이 나온다고 보실 수가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하실 것 같아요. 이 성적만으로는 나는 일반고인데 내신 성적이 안 좋지만 누가 보더라도 나는 학생부가 매우 우수해. 학생부 우수성이 인정이 돼. 학생부가 우수하다고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나는 한림대학교의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으로 원서를 써서 합격을 노려보자. 단 나의 내신 성적은 강원 지역 지역인재 전형이지만 내신 성적이 1.78이야. 2.1이야. 하지만 나는
보니까 평균 성적이 3.39, 최저가 5.03이니까 1점대 후반이나 2점대에서 붙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원서를 쓰신다면 사실 좀 어렵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생활기록부가 우수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야, 학교생활기록부에 동아리 활동이나 자율이나 진로 활동이나 세분 운영 및 특기사항 등이 의학적, 과학적으로 역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나는 우수하다. 이것만으로 우수하다고 볼 수가 없고 학생부의 우수성이 인정이 되려면 플러스 학교의 우수성이 결합이 돼야 돼요. 학교의 우수성이 인정이 되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학생부만의 우수성이 인정이 된다면 이거는 그냥 학생 자율 탐구나 셀프 기재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학생부의 우수성은 학생부 플러스 학교의 우수성이 결합되어져야만 한다. 이 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신 성적만으로 원서 지원의 전략을 짜시는 것은 현명하지 못합니다. 자,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도 마찬가지로 최종 합격자 학생부의 등급을 보시게 되어지면 2023년도에 비해서 2024년도에는 평균 점수의 점수 편차폭이 벌어지고 있죠. 1.99에서 2.48로 70%의 성적이 2.4에서 3.39로 확대되어짐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점들이 결국은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이나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에서 전년도와 다르게 나타난 다시 말하면 최초 합격자와 최종 합격자 간의 내신의 편차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선발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림대학교에서 우리가 좀 보셔야 되는 점은 한림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2023년도에 실제 고등학교 유형별 선발인원을 보도록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일반고의 비율이 90.9%예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과학고 선발인은 없고 외고, 국제고가 6명 1.1%, 자세고가 13명이고 자공고가 9명이고 영재고가 0.0%거든요. 그럼 이렇게 보시면 첫 번째는 한림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지역인재 전형의 내신 성적이 3.3이야. 그럼 이건 대부분 다 자사고나 과학고가 될 가능성도 높고 강원 지역에도 과학고가 있잖아요.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과학고에 선발 인원이 없고 영재고에 선발이 없다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한림대학교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 19명은 결국 강원 지역의 과학고는 해당되지 않고 강원 지역의 자사고 중심의 선발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인원이 19명이야. 근데 보시는 것처럼 2023년도에는 자사고의 합격생이 13명이기 때문에 자사고에 합격한 학생들이 100% 의대라 하더라도 보시는 것처럼 인원이 6명이 비죠. 그러므로 결국은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에 합격한 학생들이 자사고만 포함되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 일반고 중에서도 자사고 못지않게 학교의 우수성이 인정이 되어지는 학교도 있을 거고 또 학생부가 정말 말 그대로 우수성이 인정이 되는 학생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점들이 하나의 합격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올해가 전년도와 달라질 수밖에 없는 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한림대학교의 2024학년도 입시 결과를 분석하고 있긴 하지만 한림대학교 2024년도 입시 결과가 2025학년도로 그대로 연결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한림대학교 강원 지역의 의과대학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적기 때문에 적어도 60% 정도까지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늘린다면 한림대학교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인원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전에 19명에서 만약에 선발 인원이 39명이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만큼 내신 성적의 하락은 불을 보듯 뻔하고 또 선발하는 학생들이 자사고뿐만 아니라 일반고 학생들 중에서도 내신 성적이 우수하고 학생부의 종합적인 경쟁력이 인정이 되는 학생들이라고 하면 그만큼 합격의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하이퍼 리뷰였습니다. 저희 하이퍼 리뷰에서는 2025학년도 입시 컨설팅에 대해서 예약 접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하이퍼 리뷰로 전화 주시면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